애아빠의 이중생활. 안녕하세요.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 잡 저글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에 그 2개 이상의 인플루어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이 되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한 번에 2개, 3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힘든 방법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는 이 화이트 컬러의 직종에서 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가명입니다. 팬데믹 유행 초기에 브라이언은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에 해고를 당합니다. 워낙 일이 많았었는데 해고를 당하니 차라리 이제 잘 됐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불행히도 그 당시 일자리 시장이 워낙 안 좋았어서 재취업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살던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브라이언은 그 IBM에서 완전히 원격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내가 언제 다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늘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아무런 통제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가 제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라고 브라이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IBM에서 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메타, 그 페이스북이죠. 그 회사에서 채용 담당자가 연락이 왔는데 그때 브라이언은 생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예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수락하는 것일 텐데 그 메타의 일자리도 완전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직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직장도 비밀리에 수락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2배로 늘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동안 브라이언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잡 저글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온라인상에 많이 있었고 그들끼리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브라이언도 결국 이들과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히려 한술 더 뜹니다. 페이스북에서 제안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틴더라는 회사에서도 제안을 받습니다. 이 두 제안 사이에서 높은 급여를 얻기 위해 협상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연봉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 다른 직장에서 연봉 얼마로 제안 받았는데 너 이거보다 더 줄 수 있어? 라며 자신의 연봉을 현 직장에서 이제 올리기도 합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두 제안받은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했고 각각 최대한으로 연봉을 제안받은 후에 두 직장을 모두 수락합니다. 물론 그 IBM의 일자리도 유지하고요. 15개월 전에는 일자리가 없던 브라이언이 갑자기 3개 직장을 가지게 됐고 연간 총합 82만 달러, 약 10억 원이라는 연봉을 벌게 됩니다. 잡 저글링을 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꽤 구체적이고 재밌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면 입사 절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다른 직장의 휴가 기간을 적절하게 쓰는 법, 뉴욕 시간대에서 운영되는 직장과 캘리포니아 시간대에서 운영되는 직장의 시간차를 활용한 근무 시간 조정, 또 마우스 그 지글러를 사용해서 계속 온라인 상태로 두어라 등등 꽤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경력이 많고 그만큼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팁 중에 하나는 일부러 2번째 잡을 구할 때 주니어 일을 하는 것만 찾는 겁니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는 시니어 일보단 주니어 일자리 2개를 하는 게 연봉을 더 높이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이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선 직접 부딪혀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대적으로 회의가 적고 적은 시간 투자해도 일이 가능한 그런 직업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일자리를 지원해보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고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커뮤니티에 같이 있는 어느 변호사의 말로는 실제로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해내고 있다면요. 실제로 이런 잡 저글링을 하는 사람들이 멀티 직장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비싼 차나 뭔가 그 사치를 할 것 같지만 사실 가정이 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저축을 하기 원하고 집 모기지를 빨리 갚으려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은퇴하길 원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해 다른 회사와는 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 3.9%의 실업률로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과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와이프가 2개의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결국 그 가정당 더블 인컴인 거니까 다르지 않는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이라 답하겠느냐는 말에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 이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는 같은 시간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사에게 내비치는 것이 나의 의무이고 그렇게 일해왔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보상은 무엇인가 라고 되묻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연봉, 또 승진이라는 미끼로 일을 시키지만 잘 진행되지 않는 약속들, 또 경고 없이 해고당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 등 회사에 대한 충성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한 개의 회사에서 나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으로서 백업으로 2개, 3개의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회사에서 성장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들도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젠 우리 윗세대의 이야기이지 더 이상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 1%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숫자와 상관없이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년부터는 더 자주 회사 사무실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도 한국에서 일할 때 가끔 아르바이트를 따로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를 끝내고 늦게 집에 들어와서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일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곤 했습니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만 해도 저 역시도 한 회사에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80시간 이상씩 일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만약 지금 미국에서 잡 2개를 찾아서 내 연봉의 2배 이상이 된다고 하면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20대 때보단 체력이 좀 떨어지니 그렇게까지 일은 못하겠지만 그 잡 저글링을 하는 사람들 얘기는 잡이 여러 개가 돼도 되도록 주 40시간으로 일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꽤 흥미로웠던 기사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직장인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태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근심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여기 추천 영상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